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존에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아마 오늘부터 저를 이제 새롭게 차곡차곡 껍질을 벗기면서 뭐 알아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공통 분모가 지금까지는 경매가 조금 막연하고 두렵고, 남들은 다 한다는데, 작년에 아파트 시장, 뭐 빌라 쭉 연이어서 많이들 올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매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가는 수익보다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경매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은 기초반이기 때문에 딱 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다가구다, 1층에 상가들을 넣고 2층, 3층 올리는 그런 월세 받는 임대 수익형 물건을 찾는다, 이렇게 했을 때 경매 물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더 차익 수익이 나는 거고, 물건은 이미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우리 한번 상식적인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1년에 전체 진행되는 경매 물건 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365일 동안 각 전국의 법원들에서. 만 건 이하다, 위다? 위다. 5만 건 위다, 아래다? 응? 위다. 그럼 10만 건 위다, 아래다? 아래다. 자, 이 대략적인 이제 우리가 경매 시장을 봐야 되는데, 경매가 12만 건이 작년에 1년 동안에 이루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매 공부를 혹시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 오케이. 손 드는 건가요? 긁는 건가요? 자, 오늘은 기초반이니까 제목이 제가 이영욱이고요. 그 이영욱 멘토의 생초보를 위한 부동산 경매 기초반 오랜만에 지금 수업을 해요. 사실 최근에는 계속 기본반하고 중급반,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임장반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기초반은 지금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되고, 제 소개를 먼저 한번 드릴게요. 저는 드림에셋 부동산 중개를 맡고 있고요. 랜드프로에서는 이제 경매 레벨별로 수업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그 공무원들 복지 때문에,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 대상으로 강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들보다는 선배겠죠. 중개사 라이센스가 있고, 또 서울시 글로벌 중개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영욱이고요. 요거는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온라인 수강생분들 이제 전국에서 또 시청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기 각각의 질문에 몇 개 정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경매 관련 책을 한 권 이상 읽어봤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손 드세요. 높게. 이거 안 올라가는 거 아니죠? 드시고. 그 다음에 세미나나 특강에 참석해봤다. 세미나 없어요? 그래요? 정규반 강의 안 들어봤다? 그 다음에 입찰법정 방문해봤다. 오케이, 두 번. 입찰 참여를 하셨나요? 견학용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입찰 해본 적은 없고, 그 다음에 물건 검색은 아직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고, 경매 사이트 이용도 안 하시고, 잘 오셨어요. 생초보반이에요, 우리. 잘 오셨어요. 그 다음에 낙찰자가 떠안을 위험을 안다? 알쏭달쏭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세 파악이나 현장 조사에 별 어려움이 없다. 이거 알면 여기 안 오죠, 그죠? 그 다음에 라이센스는 이제 한 달 뒤에, maybe, 그쵸? 이제 하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4주차 수업은 그 많은 부분들을 소화를 하지 못하겠지만, 요 4주 과정만 마치면 우리 동네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아파트 물건 정도는 웬만하면 들어가요. 한 70% 이상. 그렇죠? 꾸준히 따라오시면. 그리고 뭐 굳이 예습까지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복습 정도, 그 다음에 숙제 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누구는 똑같이 4주를 배웠는데 바로 입찰을 하고, 누구는 더 배워야 되나, 더 연습을 해야 되나, 이런 또 고민을 해보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죠. 3강. 권리 분석은 다음 주에 들어가요. 하루에 끝나요. 기초반에서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수가 나무를 봐야 되니까,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거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경매 종류와 경매 절차. 이제 많은 고객들이나 수강생들 문의가 오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권리 분석에 대한 그 문의가 가장 많은데, 거꾸로 지금 현재 이런 상태,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니 명도를 해야 돼. 근데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 같아.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낙찰을 받고 바로 가면
거기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주가 당신 뭐냐라고 하겠죠. 그냥 난 낙찰자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만 한 거야 지금. 계약금만 낸 거예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왜 나가라 말라 해. 그죠? 경매를 안다면, 임차인이나 소유주가 안다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매각허가 결정받고 또는 매각허가 확정받고 더 합법적으로 하려면 명도에 대해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잔금을 내야 우리 거죠? 그런 면 때문에 꼭 소유주 임차인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도 종류나 절차 정도는 알아봐야 될 거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경매는 단지 우리가 투자자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형제, 나의 또는 지인들이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날려야 되는 판국에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또는 거꾸로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내가 임차인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거꾸로 내가 임대인인데.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우리가 실생활 법률 상식으로 보셔야 되는 케이스고, 세 번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매 물건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만약에 첫 투자라면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들어가야 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세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우리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물건 잠깐 진행되는 것들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같이. 제가 요거를 그 사이트를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 때 첫 투자를 한다면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면 총 20 몇 개 구예요? 27개 나왔고 또 몇 개 구예요? 몇 개 구?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 혹시? 워싱턴에서 유학하다 바로 들어왔죠 지금. 몇 개 구인지 몰랐죠 지금. 계속 분구가 되니까 쪼개지고 해서 지금 25개가 있어요, 구가. 그러면 적어도 구 단위에서 어디 구를 들어갈 건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계세요. 자, 25개 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들을 먼저 지금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차차 알아가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건데,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항상 중고등학교 때 5등 안에 있던 분들이니까, 만약에 내가 12월 또는 내년 상반기 때 투자를 한다. 어떤 지역을 딱 머릿속에 때리는 어떤 지역, 구 단위로. 용산구. 자, 용산구는 경매 물건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자, 용산구로 일단 거주용 물건으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주거용으로. 눌렀더니 지금 딱 8건 떴네요. 그죠? 진행될 물건들. 지금 이런 사이트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가요? 그죠? 봤다. 이런 사이트를 봤다. 오케이. 아우, 우리 레벨이 너무 잘 맞아. 오케이. 천천히 하시면 되네요. 일단 지금 뭐 아파트라고 하나 있기는 해요.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자, 이태원동. 이태원 좋아하시죠? 많이들 가셨을 것 같아. 그렇죠? 루프탑 이런데. 자, 지금 요거 하나 볼게요. 일단 처음 보시는 거니까 일단 요거부터 한번 어떻게 경매에 대해서 물건을 고르고 배팅을 하는 건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지금 2018이면 딱 봐도 연도죠. 연도. 그럼 작년이네요. 작년에 누군가가 경매에 넣은 거예요.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채권자라고 했죠? 누군가가 채권자가 2018년도에 판사님한테 간 거예요. 돈을 안 주네요. 경매 넣어주세요 한 게 2018이고, 요건 경매 물건에 나오는 사건에는 타경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2018 타경이 일단 붙고, 요 물건이 진행되는 데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본원이에요. 이 본원의 접수 번호가 5122번. 고유 번호예요, 이게. 사건 번호라고 해서. 요 사건 번호를 클릭을 하면 바로 이 사건은 용산구 이태원동 124단지 12회 1필지에 있는 202호라는 메이 아파트.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중개업을 소속 공인중개사나 또는 그 대표나 계시겠지만, 대지권이라고 하죠. 우리 기초니까 너무 많이는 얘기 못 하겠지만, 자, 어쨌든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땅이 13평이에요. 13평.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48평. 용산에 48평이면 일단 가격을 안 봐도 어느 정도는 하겠다는 느낌은 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분양 면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분양 면적. 여기 있는 면적은 심지어 분양 면적도 아니에요. 공급 면적이 아니라 나만이 쓸 수 있는 전용 면적이에요. 요거는. 그럼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죠. 그렇죠? 거의 한 70평 가까이 되는 그 아파트예요. 자, 이것만 딱 보더라도 보니까 2019년 8월 20일자에 첫 번째로 전 국민한테 오픈이 된 거예요. 이날 매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17억이죠. 1억 7천이 아니죠. 17억, 17억 2천만 원에 등장을 했어요, 지금. 근데 이날 법원에 아무도 여기에 입찰 안 한 게 일단은 일반적이에요. 아무도 안 왔어. 이유는 있겠죠.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비싸서. 또는 현재 시세보다 이 가격을 했을 때 나한테 별로 들어오는 차익이나 수익이 없을 것 같다. 또 없을까요? 그 문제밖에 없을까? 그 문제밖에? 시세밖에 없을까? 응? 어떤 문제? 그렇죠. 지금 경매로 나온 것들은 일단은 이러한 채권, 여기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지만 이런 채권에 대한 회수 때문에 나온 거긴 하지만 이 물건 자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권리적인 문제. 내가 분명히 낙찰받고 잔금 내서 내 건데 뭔가 돈을 더 달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유찰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등장했어요. 이제 몇 프로 정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1차 가격에서. 서울은 20%가 빠져요. 20%. 이 가격에서 20% 빠지면 80% 가격이죠. 80%를 해서, 자, 다시 합니다. 한 달 뒤에 판사가 다시 공지를 했어요. 13억 7,600에 나올게. 그래도 니네 안 살래? 했더니 또 안 샀어. 그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또 여기서 20% 빠지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 또 20%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는 11억. 그럼 거의 이제 반 가격 가까워지고 있죠? 여기서도 유찰이야.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연말 가까운 12월 10일 날 17억짜리가 8억 8천대로 떨어졌어. 이제 반값 경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물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근데 내가 이거를 9억에 낙찰받았어. 그래서 이거를 15억에 팔어. 금매로 2억 싸게. 만약에 이게 시세라면. 그러면 9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얼마가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6억이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양도세니 세금 다 빼고 그냥 일률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굉장한 대박이 되겠죠. 근데 그런 물건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 이것만 보더라도. 왜? 경매는 권리적인 하자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그렇죠? 조금 더 내려볼게요. 그러면. 자, 내려봤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권리분석 시간에 이런 얘기 조금 더 할 텐데 등기부 해석할 줄 아시는 분. 갑구, 울구, 표제부, 뭐 근저당, 가압류 아시는 것 같고 등기부 자체를 펴본 적이 없다 나는. 오케이. 자, 여기 등기부 현황이라고 이제 갑구, 울구를 믹스한 표인데 등기부는 사실 히스토리예요. 뭐의 히스토리? 그 부동산 자체의 히스토리. 그렇죠? 그 부동산 자체. 소유자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이 흘러가는 히스토리가 다 나와요. 여기 볼게요. 일단 소유권 이전 2009년 12월 달에 엄청 오래됐죠, 지금. 그죠? 거의 10년 됐네요. 가격도 많이 올랐겠네요. 지금 10년이면. 그죠? 그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서 지금 박모 씨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거예요. 계약하고 잔금 내고. 근데 위에 올라가 볼까요? 채권자. 채권자 이름이 지금 뭐예요? 사마제분이네. 그렇죠? 사마제분이라면 사마제분의 대표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마제분의 대표도 있고 여기 채무자가 박원석 씨이네요. 아무래도 이 채무자 박원석 씨는 사마제분의 대표일 것 같다. 대표일 것 같다. 그래서 요 박원석 씨가 지금 사마제분에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담보를 심어놓고 이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데 이분한테 하나은행한테 못 주니까 누가 집어넣었어? 이 사람이 집어넣은 거야. 언제? 2018년도에 딱 내고 나니까 사건 번호 5122번입니다. 앞으로 요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여기 채무자 박원석이고 사마제분인데 밑에 내려가다 보면 여기 지금 이 분이 지금 박원석이네. 애당초 그때 샀던 사람이네 이분이. 그리고 이 박원석 씨가 사고 나서 담보를 빌렸죠 지금. 근저당 집어넣고 내 소중한 등기부에 뭔가 여기 찜을 해놨죠.
가치가 떨어지겠죠. 일단은 권리적인 가치 섞여 있잖아. 근저당이 있다는 거는 뭐야? 한마디로 하나은행한테 돈을 못 주면 나는 바로 어디로 갈 거예요? 판사님한테 찾아간다니까. 이분이 무려 얼마? 15억 6천을 빌려준 거야. 지금 말씀 나오네. 많이 더 빌려줬다. 이럴 때 이거는 내 거야, 은행 거야. 거의 은행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였지. 왜? 안전하니까. 너 못 갚게만 하면 그 못 갚는 기간이 몇 개월? 3년도 아니에요. 3개월. 3개월 동안 안 갚으면 넘어가 바로. 신청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가압류가 또 들어왔네. 가압류. 얘네들도 돈을 빌려준 애들이죠. 그렇죠. 얘네들도 빌려주긴 했는데 빌려줄 때 담보를 잡았나요? 가압류. 우리 가압류 해보신 분. 가압류 당해보신 분. 가압류라는 거 나중에 물권 채권 할 텐데 얘네들도 돈을 빌려준 애들이에요. 근데 얘처럼 안전장치를 안 해놨어. 얘는 담보를 심어놨기 때문에 3달 동안 안 갚아. 그럼 바로 판사님한테 가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차용증. 차용증 딱 썼어. 그건 너하고 나만 아는 거죠. 법원은 몰라. 제3자도 몰라. 어디 등기가 돼 있어야 알지. 그쵸? 근데 나중에 판사님한테 우기면 나 돈 안 빌려줬다니까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그 물건을 빼돌려. 처제든 뭐 친척이든 또 아는 사람한테 빼돌리면 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담보를 안 잡고 빌려준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찜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압류가 찜해놓는 장치예요. 가압류는. 얘는 담보를 심어서 바로 경매 놓고 얘네들은 찜해놓고 경매 들어가면 나도 배당 받을 거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을 보면 이렇게 근저당 가압류만 있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권리 구성인데 이 경매가 또 반면에 쉽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태원에 있는 이 아파트를 내가 살려고 해. 지금 싸게 나왔대. 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 부동산이라는 데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물건 지금 3억 싸게 나왔어. 그러니까 빨리 지금 주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등기부를 난 볼 줄 몰랐는데 열어보니까 근저당이 있고 가압류 있고 이거를 3억 싸게 사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 다 이런 거 깔려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경매로는 딱 보자마자 우리가 권리분석 배우면 이거 다 법원에서 없애줘.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케이스들이에요, 이게. 요 케이스들이. 그런데 아까랑 얘기가 다르네. 지금 이태원에 있는 아파트를 3번 유찰이 됐잖아요, 지금. 거의 반값으로. 근데 이거 다 없어진다면서요. 근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이 나오면 해피하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거 말고. 권리적인 하자라는 거 뭐가 있을까? 이거 말고. 등기부는 다 깨끗해진다는데. 전세. 누군가가 이분이 실거주가 아니라면 전세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수한 전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반전세라고 해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그게 있겠죠? 혹시나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2018년 7월 25일 날 전입을 박효진 씨가 지금 했네요. 그렇죠? 2018년이면 사실은 다 늦게 들어왔네. 그죠? 얘네들보다 더 늦게 지금 전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매는 9월 12일 날 들어왔고 2018년 9월 12일. 그러면 얘 전입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경매 들어간 거네요. 어디서? 하나은행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요 권리상에서는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박효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입이 2018년 7월 25일인데 지금 보면 이 물건에 대한 유찰이 여러 번 돼 있으니까 일단 권리적인 하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문제는 시세이거나 또는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정말 물권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식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한계동이고 2002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탐문들을 해서 이 물건에 대한 서치를 해보셔야 되는 것 이렇게 하고 이제 첫 수업 시작을 하게. 어떤 분한테 한번 관심 있는 지역 있으신 분 선생님 한번 해볼까? 구 하나만. 강동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어쨌든 강남 4구조 또 자 마용성 하지 말라니까 강동구 나왔어요. 자 볼게요. 강동구에서 이번에는 한번 아파트로만 한번 볼까요? 아파트로 보고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건이 떴어요. 자, 아까 똑같죠? 이거는 다 좀 이거는 올해 접수된 거고, 이거는 작년, 올해 오래된 거고, 사건 번호 있고, 그다음에 성내동, 암사동, 명일동.
일단 딱 눈으로 스캔해 보시니까 어떤 물건이 요거 빼고 일단 요건 지분이니까 요 셋 중에서 하나만 골라볼까요? 하나만? 요거 삼성 광나루 아파트. 혹시 성동구 거주? 아니 강동구 거주? 오케이. 자, 요거 삼성 광나루 아파트 한번 볼게요. 요것도 규모가 되게 크죠? 이게 분양 면적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150제곱미터. 자, 303호에 있는 물건 하나 또 한번 열어볼게요. 자, 11월 25일 날 사건인데 이제 해석 가능하죠. 자, 대형 평수다. 전용 47평에 암사동에 있는 광나루 아파트. 층은 저층이고, 자, 이분이 소유자고 채권자고 돈 못 갚아서 경매 들어왔고, 경매 들어간 게 2019년 4월 달이고, 그 4월 달에 경매가 개시가 됐는데, 그게 이제야 2019년 11월 달에 9억 9,800으로 진행이 되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거의 이런 부분들이죠. 근저당, 가압류, 채권자들 해서 참다 못 찾으니까 경매 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 수협은행에 경매 넣었죠. 근데 이 수협은행도 채권자지만 수협은행이 있고, 여기 또 수협은행, 이것도 똑같이 수협은행일 것 같아요. 두 개 다. 자, 여기서 한번 넣고 또 한번 경매 넣고 해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경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요 물건도 나중에 시세하고 다 판단을 해서 이 물건에 입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경매 물건이다라는 거 일단 한번 보시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 이런 게 경매 시장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첫 투자를 이제 할 건데 지금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본 거고요. 지역인데 우리가 또 정해야 될 건 사실 아이템이잖아요. 아이템. 어디에라는 게 어떤 지역도 있지만 무엇에도 있잖아요. 무엇에. 주택이면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이 셋 중에 만약에 내가 첫 투자 들어간다. 어떤 거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파트? 제일 많죠? 그러면 자, 일단 첫 투자 아파트다. 거수. 아파트다. 반 정도? 오케이. 우리가 정말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낙찰가율 한번 볼게요. 지금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 용도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지역을 우리는 일단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서울부터 수도권,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떤 광역시, 그 외에 어떤 지방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일 관심 있는 데가 사실 여기죠. 그러면 이 서울이 경매 시장이 제일 핫할까요? 제일 미지근할까요? 제일 핫하겠죠. 이쪽이. 그 다음에 용도로 봤을 때 지금 아파트 얘기를 먼저 했고, 뭐 빌라 해서 쭉 내려와서 뭐 상가,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제일 뜨거운 시장은 어딜까요? 아파트죠. 그렇죠? 자금은 둘째 치고. 그러면 믹스를 해볼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뭐 상가 또는 광역시에 있는 빌라보다 낙찰가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고로 높겠죠? 최고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매치한 거하고 이렇게 매치한 거보다 요 조합이 제일 높겠죠? 왜냐면 지금 벌써 반 이상이잖아요. 법원에 갈 때 그게 똑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입찰 물건이 마포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야?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보다 높으니까 높여 써야지 낙찰이 되는 구조예요. 이게 맞죠? 자, 일단 주택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많다. 요거 말고 또 정해야 될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사실 경매를 모를 때는 요걸로 다 매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A 부동산 갔는데 일단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부터 소화를 하려고 할 거고, 아니면 공동으로 진행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나오면서 지금 요 물건 물론 확률은 적지만 많이 두드려 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거. 참고로 공매라는 것도 있는데, 경매나 공매나 사실 시스템은 비슷해요. 요것만 알면. 이걸 하게 되면, 경매를 알게 되면 일반 매매보다는 훨씬 싸게 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나는 경매를 해서 더 싸게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나는 차익입니다. 또는 월세 다달이 들어오는 임대 수익입니다.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 어디서 이게 나올까요? 개발 이익은? 토지에서 나오겠죠? 자,
나는 시세 차익이다 하시는 분. 시세 차익이다. 시세 차익이다. 또는 임대 수익이다. 이게 뭐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또는 자금 규모에 따라 다르곤 한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품이에요? 차익 상품이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일단 정하셔야 되고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어떤 지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각의 지역들이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있고 어떤 투자가 가능한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지역 공부. 그리고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8이다, 913이다.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요거 뭐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 지역, 종합세, 뭐 합산과 엄청나게 많잖아요. 같이 맞물려. 왜? 경매도 똑같이 매매와 맞물려서 적용이 다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지금 국지적으로 경매 시장이 흔들려요. 어떤 지역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억짜리 아파트가 최근 1년 사이에 5천만 원이 빠져서 지방 같은 경우에 많죠. 4억짜리 아파트가 3억 5천에 지금 매매가 거래되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얼마를 써야 돼?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이다, 뭐 원주다, 뭐 저쪽 천안이다 이런 데 들어갈 때 지금 4억짜리가 3억 5천에 빠졌으면 내가 얼마 정도 쓰면 괜찮을까요? 3억 정도? 3억 정도? 자, 심리가 나오는 게 지금 3억 5천까지 빠졌는데 지방시장이 더 흔들리는데 앞으로 3억까지 빠질지도 몰라라고 걱정하면 3억을 못 쓰죠. 2억 7, 8천 쓰겠죠. 근데 이제는 꼭지 찍었고 요거 금방 이제 3억 5천에서 다시 3억 7, 8천 될 것 같아 라는 심리가 형성되면 3억 5천 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앉아서 공부만 두는 안 돼. 계속 촉을 발휘하면서 물건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랑 같이 짧지만 4주 동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왜 경매를 하면 좋은지 한번 볼게요. 이 표는 지금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2달 전이죠. 2달 동안의 경매 통계예요. 지금 통계인데 여기 수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밑에 요 숫자가 바로 진행 건수예요. 제가 2018년도에 12만 건이 나왔다고 그랬죠. 12만 건. 그래서 2018년 10월에 11,000건, 만 건 이렇게 해서 2달 전에 11,000건. 토탈하면 거의 12만 건 될 것 같죠. 아까 얘기했던 건 2018년 1월부터 12월이고 요거는 최근 1년 사이에요. 비슷하게 되고 위에 있는 건 무슨 표라고 할까요? 무슨 율? 낙찰가율. 자, 아까 우리가 경매표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1차 때 나온 가격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1차 때 가격. 신권에서의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 감정평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자, 경매에 들어오게 되면 판사님이 감정평가액을 책정을 하는데 전문가한테 맡겨야겠죠? 누구한테 맡겨요? 감정평가사한테.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액을 매기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계산하기 쉽게. 감정평가액이 10억이었대요. 근데 감정평가액이 10억인데 작년에 시장 너무 좋았죠.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 감정평가액이고 현재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시세는 작년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거 10억짜리였다면. 보통 기간은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올라볼까 한번. 작년 기준 1억? 어떤 데는 제가 임장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2년만 더 빨리 왔을 걸 하는 분들이 많은 게 2년 사이에 5억, 6억 오른 게 1도 아니야. 물론 랜드마크 아파트 급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시세를 한번 12억을 한번 놔볼게요. 지금. 그쵸?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의 시세가 12억이야. 근데 만약에 이제 낙찰이 됐어. 낙찰이 된 금액이 11억이래. 예를 들어서. 자, 낙찰가가. 그러면 지금 분명 아까 그 표상에서 감정평가액이 10억인데 낙찰이 11억이라고 하면 그걸 왜 받지? 이 의문이 있잖아요. 분명 감정평가액 판사님이 딱 적은 금액이 10억인데 미친 거 아니야? 왜 1억을 더 주고 사? 그렇지만 현재 시세는 12억이죠.
1억을 싸게 산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감정평가액을 액분의 현재 낙찰가, 즉 10억에서 11억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에 지금 10억짜리 감정평가액을 나는 11억에 받았죠. 110%죠. 서울 아파트, 아까 서울에서의 아파트가 제일 뜨겁다고 그랬죠. 지금 요 비율 자체가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 110%, 120%, 150%까지 나와. 150%까지도. 그럼 왜 그럴까 또? 우리 한번 환기. 아까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보통 본 거는 2018년, 2019년 그랬었죠. 근데 만약에 경매를 넣은 게 2017년이래. 2016년이래. 근데 그 감정가가 그대로 살아있어 지금. 그러면 당연히 시세는 올랐겠죠. 그러면 150%도 찍겠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낙찰가를 보고 100% 넘은 거는 다 오버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한테 얼마가 남는 게 중요한 건지. 그런데 경매를 하면 좋은 이유를 이 표를 볼게요 한번. 여기서는 지금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죠. 물건 종류. 즉 아파트부터 다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 아파트, 업무, 상가, 근린상가, 토지, 뭐 공장, 창고 다 넣은 거예요 다. 토탈. 그랬더니 2018년 10월에 72%.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얼마에 받은 거예요? 7,100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감정가가 시세는 일반적으로 더 올라가겠지만 시세라고 봤을 때 일반 매매보다 얼마나 싸게 산 거예요? 거의 3천만 원 싸게 산 거죠. 이게 더 싸게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싸게 사고 하다가 9월 달에 70%. 딱 요 정도 수준이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볼 때 30%를 싸게 사는구나. 요것 때문에 우리가 경매하는 거래요, 지금. 요것 때문에. 자, 이거 보시고 요거는 참고 삼아서. 그러면 좀 전에 감정평가액 분의 낙찰가를 낙찰가율이라고 했는데 낙찰가율 요거랑 또 하나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낙찰률이라고 있어요. 낙찰률. 낙찰률은 뭘까요? 낙찰률. 자, 9월달 기준 볼까요? 222건이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서 낙찰된 건이 3,744건이에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총 진행되는 건수 분의 낙찰된 건수가 33.4%였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낙찰된 거죠.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유찰인 거죠. 다음 기수로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매월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낙찰이 되는구나. 이게 낙찰률. 그리고 그 전체 통계를 봤을 때 모든 물건들을 다 썸을 하니까 낙찰가율. 요걸로 우리가 이게 어디로 나중에 연결되냐. 나중에 우리가 권리분석하고 입찰가를 쓸 때 연결이 바로 돼요. 왜? 기본적인 평균 낙찰가율을 알아야죠. 경매를 내가 촉도 없어. 감도 없고 어디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 근데 내가 보니까 초보가 접근하기 제일 쉬운 방법. 서울에 구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구. 송파구. 자, 항상 질문하면 강남 4구 아니면 마용성이 제일 많아. 그렇죠? 지금 송파구. 자, 송파구에서 지금 아파트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죠? 이렇게. 왜? 이거는 통계니까. 송파구의 아파트가 낙찰가율이라는 개념을 봤어요. 지금 모든 물건 합친 거. 송파구에 나와 있는 모든 아파트들의 통계를 나와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였대. 자, 이거 싸게 산 거 될 수 있죠? 이건 낙찰가율이니까. 그쵸? 100%였대. 근데, 경매는 싸게 사는 거야. 전국 평균 보니까 아까 70%였네? 요거 10억에 나왔다고? 한번 유찰시켜가지고 7억에 딱 날 받자. 말이 돼, 안 돼? 이거는 평균이에요. 전체 평균. 모든 지역에 모든 물건 다 포함한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꼭 집어서 송파구, 꼭 집어서 아파트. 자, 송파구 볼까요? 송파구 사세요, 혹시? 송파구에 뭐 잠실도 있을 거고 쭉 해서 뭐 거여 마천까지 다 있겠죠. 어디가 뜨거울까? 여기가 뜨겁겠죠. 그러면 송파구 안에서도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에 들어간다면 더 욕심을 내야죠. 떨어지면 물론 경험은 쌓이죠. 경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지역을 알아야 우리가 입찰하기가 정말 쉬워진다는 얘기.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얘기고. 자, 그래서
물건 각각의 아파트부터 토지까지 특징도 알아야 되고 정책 또 법률 다 아셔야 되고 지역 분석, 세금, 심의 이거 다 알려면 거의 4년제일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우리가 건 바이 건 해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나씩 두드리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리예요. 그래서 요 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넘기고 요것도 일단 어려운 말은 일단 좀 넘길게요. 넘기고 요것도 넘기고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최근 사례를 가능하면 좀 뽑아 보려고 제가 하나 좀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방학동 아시나요? 방학동? 도봉구 방학동 아시나요? 오케이. 우리 흔히 노도광 할 때 도봉구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방학동이라고 하는데 방학동 안에 있는 랜드마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마찬가지로 꽤 오래됐죠, 지금. 2016년도에 넣었어, 경매를. 그럼 모르긴 몰라도 많이 올랐겠다. 그죠? 왜냐면 2016년도에 경매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2017년 연초에 5억 6,700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가격은 요때 가격이라고. 요때 가격. 근데 그게 유찰이 됐었네, 2017년도에. 그 당시 시세로 봤을 때는 유찰이 됐다가 변경이 됐다가 거의 1년 한 9개월 만에 다시 나왔어. 유찰이 됐으니까 20% 빠졌겠죠. 지금 2016에 번호를 달고 나왔는데 한 번 유찰된 4억 5,300을 내가 이런 거 무시하고 통계 무시하고 이거를 최대한 나한테 아끼자 4억 5,500 써. 떨어지지 당연히. 시세를 봐야 되는데 11명 들어왔죠. 11명 들어와서 6억 8,299만 9천 원 낙찰을 했어요. 11명 들어와서 2등도 6억 5,90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감정가가 아니라 시세라는 거. 120%가 되든 130%가 되든 우리한테 남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요 물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럼 이 주인은 새로 바뀐 소유권자는 어떤 이익을 한번 봤을까 한번 볼게요. 잠깐만. 자, 일단 가격 시점은 경매를 넣은 게 지금 2016년 12월이고 여기 개시결정이 2016년 9월 달이죠. 요 무렵에 지금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아까 567, 5억 6,700, 그 정도 선이었는데 이 경매에 대해서 요게 상한선이죠. 상한선. 요건 하한선. 요 두 개를 가르는 건 기준이 뭘까요? 아파트를 봤을 때 같은 아파트잖아. 근데 어떤 건 상한선, 어떤 건 하한선. 뭔 차이일까 이게? 그렇죠. 층도 있을 거고 동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집 앞에 바로 그 동 앞에 변전소가 묻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디 앞에는 바로 큰 공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근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2016년 11월 17년 하다가 요 시점이 낙찰 시점이고 가격을 매긴 시점이 감정평가사가 매긴 시점은 사실 이 범위거든요. 근데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가격은 뛰었고 낙찰된 시점은 2018년 11월이에요. 이분이 낙찰 받을 때. 근데 이분이 낙찰을 받으려면 그동안의 시세 추이를 보겠죠. 그럼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경매할 때. 심리잖아요. 모든 것들 다 필요한데 결국 지금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떠나서 이 시장이 움직이는 심리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 나중에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입찰자는 더 쓰죠. 근데 아니야 지금 잠깐 위험해. 이때 18년이면 9.13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이죠. 그렇죠? 아니야 조정 받을 거 하게 되면 덜 쓰겠죠. 이런 시장에서 각자의 추정치를 갖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가가 아까 6억 8,300이라고 할게요. 6억 8,300. 자, 요 시점 보니까 지금 6억 8,300이면 요 하한선이 지금 한 6억 한 5천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동향 다 따졌을 때 6억 8천 정도로 받았는데 그게 또 한 번 또 턴을 해서 낙찰 딱 1년 된 시점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요런 것들을 예상하라고 우리는 보겠는데 만약에 요거를 일반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이것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6억 8천 정도로 받았으면 우리는 올라간 거에 대한 차익이 더 커지죠. 아파트는 대표적인 시세 차익형이라면서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야 나는 더 낮게 받을 거야. 그러면 이분은 이 차익을 내요 못 내? 낼까 못 낼까? 요거보다 좀 덜 썼어. 차익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지. 떨어졌는데 떨어진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요거 촉을 발현해서 쓰시는 거고 이렇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1월 달에 내가 여기에 5억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6억 8,500이니까 아까 6억 8천 약간 넘는데 여기 약간 비용 포함해서 세금 같은 거 다 일단 빼고 자 했을 때 1억 8,500 있으면 요거 매수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전세가 깨서. 근데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1월에 지금 7억 5천을 한다. 라고 아까 그 표상에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내 순수 투자금은 6억 8,500에서 전세보증금 5억 들어온 1억 8,500이죠. 순 투자금은. 그런데 가격은 지금 현재 매가는 7억 5천인데 난 6억 5,500에 받았으니까 35.1% 차익형이라고 했죠. 아까 아파트. 이 정도면 만족해요? 1년에 물론 매도를 해야 현실화되는 거를 하지만 일단 35%가 올랐대. 해피하죠 일단. 그렇죠? 이런 건들이 지금 2018년도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그런데 내가 만약에 경매를 안 했어요. 경매를 안 하고 매매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시장을 보니까 약간 중간 정도 해서 한 7억 2천에 샀대.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보증금은 5억 들어갔고 내 돈이 조금 더 들어가야겠네요. 2억 2천으로. 그리고 요걸 지금 올라간 가격은 똑같으니까 이번에 내 돈 들어간 거는 조금 더 들어갔죠. 2억 2천. 2억 2천이 들어갔고 7억 5천에서 매수 가격은 7억 2천이니까 3천 올라간 거네요. 경매를 하니까 아니 매매를 하니까 13.6% 거의 3배 차이 나죠. 3배 차이. 이것 때문에 경매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경매의 매력이다. 자, 우리 조금 덥지 않아요? 강의실? 조금 덥죠? 일단 머리 회전 한번 하고 우리 그 학개론 많이 점수들 나오셨는데 혹시 중개사 보신 분들? 자, 서로 말이 없어요. 머리 회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머리 회전. 아, 해피하죠.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지금 8억 후반대인데, 그렇죠? 해피하. 이 가격 자체가 시세가. 근데 이런 거 서울에서도 있어요. 빌라 가격들 찾아보면 있어요. 자, 어쨌든 1억 5천이 시세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좋으면 감정가보다는 시세가 어떻게 된다? 높다고 그랬죠. 자, 1억 5천의 시세를 나는 1억 4천에 감정이 됐고, 그거를 1억 2천, 이 정도만 되면 괜찮죠. 그렇죠? 1억 2천에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시세 차익이 얼마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매매로 샀다면 차익이 여기 이 단계에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경매로 했기 때문에 나는 시세 차익이 원래는 팔아야 생기는 건데 먼저 한번 생기는 거예요. 3천만 원이. 그리고 나는 실거주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임대로 돌렸어. 근데 요 현재 시세 1억 5천 정도의 이 아파트의 시장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형성된 게 보증금 2천에 월세가 50만 원이래요. 그렇죠? 자, 경매로 할게요. 내가 들어간 제 비용 다 빼고 내가 들어간 비용이 1억 2천에서 임대가 2천만 원 들어왔죠. 그럼 순수 내 투자금 얼마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갔죠. 1억 투자를 들어갔는데 지금 딱 처분할 때 안 보이네 숫자가 1년 텀이라고 할게. 1년 텀. 자, 1년 만에 지금 1억 2천에서 1억 9천이 된 거죠.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7천? 7천 올라왔죠. 그러면 그 차익이라고 봤을 때 1년 만에 나는 1억 투자해서 7천만 원이 올랐으면 차익률로 본다면 몇 프로나 될까요? 응? 70%죠? 기쁘죠? 70% 정도 되면. 그런데 나는 지금 실거주가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달이 뭔가가 들어오겠네요? 월세가? 그렇죠?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했죠? 1억 투자했는데 월세가 얼마 나와요? 50만 원 한 번 나와 1년에? 12번 나오죠. 그럼 얼마예요? 600이죠. 그러면 수익으로 따지면 몇 프로 수익이에요? 몇 프로? 6%? 자, 지금 1억 투자했어요. 1억 투자했고 지금 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없애고 하면 6% 맞죠? 이렇게 해서. 자, 6% 수익률 나오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 수익률이 6% 나왔고 차익률이 70%가 나왔는데 이 차익을 가지면 수익을 못 갖는 거 아니죠? 동시에 가져가는 거죠. 동시에. 이게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 경매 단계다. 요거 한번 머리 회전을 한번 했어요, 지금. 그리고 팔 때 또 4천만 원 아까 차익 생기는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1교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매 사이트 어떻게 물건들이 나와 있고 구별로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 한번 샘플로 봤고 중요한 개념 두 가지 했어요. 자, 아까 낙찰가율 먼저 말씀드렸고 낙찰가율 그 다음에 낙찰률도 말씀드렸죠. 낙찰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더 나아가서
차익률과 수익률 이런 걸 보고 물건 고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수익 났을 때 얼마의 수익이 생겼는지를 보는 거고 이렇게까지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2교시는 조금 더 실생활로 돌아가서 조금 더 좀 흥미진진한 세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